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됐을 때 해병대 예비역들이 경례를 일제히 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일제히 경례를 붙이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이제는 그 용산 대통령실이 고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총선 참패 결과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죠.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국민의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총선 패배의 그 채권자가 된 것처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의사 일정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즉석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 이걸 제출을 해서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도 이미 다 아침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정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상정이 된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원망스럽다. 선진화법 이거 없으면 좋겠다. 이럴 때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단상을 점거하고 국회의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국회 본의장을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그고 뭐 그러기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4월 3일 그날 본회의에 회부가 됐는데 정확하게 30일 만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의 형식을 밟아서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국회법을 무시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르르 일어나서 집단 퇴장을 했지만 퇴장하면 뭐합니까? 법은 통과돼 버렸는데 회의장에 남은 의원 168명 만장일치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회의장 곳곳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직전에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거 처리한 지 54분 만입니다. 그냥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일사천리 입법 독주가 또 한 번 재현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가 합의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자동 상정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회의에 회부된 뒤 2달이 지나야 됩니다. 60일. 그러니까 지난 4월 3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기 때문에 6월 초까지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이 의안을 상정을 하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신속 처리한 건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라면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 특검법을 상정했던 겁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시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변협 회장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정당하면 이 추천권이 부여돼 중립성이 저해되고 혼란만 생길 뿐이다. 뭐 비판을 했다는데 비판하면 뭐합니까? 이런 목소리는 모기 목소리보다 더 작게 들릴 뿐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어제 대구에 내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그리고 수사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법무장관의 이런 항의성 발언도 박성주 장관 존재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공허할 뿐입니다. 특검법에 맞섰다고 하는 국민의힘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 우르르 본회장 퇴장을 했는데 김웅 이 한 사람 본회의장에 남아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중앙일보 제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선 많은 여당 이번에는 우르르 퇴장했지만 재의결 투표 때는 모른다. 5월 28일, 29일 이때쯤 있을 재의결 투표 때는 모른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벌인 규탄 대회는 8분 10초 만에 끝났답니다. 요식행입니다. 국민의힘 그러면 그렇지 웰빙정당 여기가 혹시 8시간 동안 혹은 철야 항의농성 벌일 거라고 기대한 분 안 계시겠죠? 8분 만에 끝났답니다. 8분 만에. 8분 10초 만에. 8분 10초 만에 할 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집구석에 가버리지. 윤재욱 원내대표. 최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말도 좀 공허한데요. 거부권 행사. 자, 이제 그 거부권 행사가 문제입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요? 거부권 행사하면은 재의결 때 부결될까요?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 법안 통과되고 1시간 반쯤 지난 뒤에 1시간 37분 지난 뒤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최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나쁜 정치하고 있다. 뭐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님 몰랐습니까? 이런 말이 국민들에게는 참 안타깝고 공허하고 하나마나한 말 같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국민들께서 이 일에 통탄을 금치 못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말은 없었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대통령실 압박하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래서 언론과 국민 여론에서 탄핵 이야기가 스멀 공론화되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의 조기 종식,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거부권, 이 행사를 건의하고 뭐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자, 이렇게 국회를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를 했으니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을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5월 3일인데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14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 전날, 그 휴일 전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 그 전날 5월 14일 이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윤 대통령이 제의를 요청해도 5월 27일, 28일 그때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의원 21대 국회 296명입니다. 전원이 출석하면 198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113명이거든요. 113명이 똘똘 뭉치면,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무려 55명이 불출마 혹은 낙천 혹은 낙선,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를 떠납니다. 5월 27일, 28일 그 사람들에게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하고도 관계없고 이제 국민의힘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과는 진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꽤 될 겁니다. 55명 중에 절반만 돼도 22명인 겁니다. 이번에 김웅 의원처럼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낙선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나가자 라면서 우르르 일어나서 퇴장을 했지만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5월 27일, 5월 28일 이때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참,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낙선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 여부도 변수입니다. 아예 찬성 반대가 아니라 5월 27일,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안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국회의원 아니야. 오늘부터 아니야. 내가 거기 뭐하러 나가? 배신자로 찍히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불출석하면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야권 의원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이번 22대 국회에 이제
낙선, 낙천 한 영남권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5월 말 본회의가 열리면 나는 불참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야 나오고 있는 말이 최상병 특검법도 이태원 특별법처럼 일부 독소조항 제거한 뒤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런 말 나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이제 공허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용산 대통령실도 거부권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라고는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거부권? 그 거부권이 될까라는 것이지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실패한다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6월 제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국민의힘 퇴장을 했지만 재의결 투표 때는 모른다. 그리고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